현재 분위기는 코로나가 다시 3월 초 상황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이번 연휴를 거치면서 700명 넘게 확진자가 폭증을 해서요. 특히 교인 56만 명에 육박하는 초대형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진자 관련해서는 찬양대회거나 음악 선교회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2월 말부터 3월 초에 급증했던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갑자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지 2차 대유행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눈여겨볼 곳은 신도가 56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 순복음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사실 순복음교회 확진자가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이제 10명이 됐다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10명의 분들은 모두 서울 시민은 아니고 경기도 거주하는 경기도민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확진자 같은 경우는 거주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충북, 충주나 제주도 등에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경기도와 또 서울 오가구, 충북과 제주까지 그야말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이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수도권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냐, 본의 아니게 그런 우려를 방역당국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초의 확진자로 이제 의심되는 분을 조사해 봤더니 찬양대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지금 당국이 추정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본 예배, 본 집회만 되고 나머지 소모임들 같은 경우는 자제가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처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다시금 과거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온라인 종교 집회를 허가했던 그때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동안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잠시 소강 상태일 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이 주말 사이에도 휴가철이라 대형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진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거든요. 이 교회를 위주로 지금 확진자들이 퍼지고 있지만 이 최초의 발병 원인이 무조건 교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조금 종식되는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이런 걸 다소 소홀히 하고 정부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권하다 보니 확진자들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 퍼져나갔고, 그것이 교회라는 종교 집단에서 유독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만 좀 바로잡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3명입니다. 여기 천은미 교수님, 교회가 이번 2차 재확산에 70%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좀 어떻게 방역당국도 좀 고심이 깊겠는데요. 교회에서 많이 나온 이유는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에 발생한 것보다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에 다 퍼져 있거든요. 교회 자체도 보면 우리가 송파부터 양천까지 전 교회가 다 나오고요. 인천, 경기도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의 중심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거주지가 경기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에 가서 가족 감염이 되고, 그 가족들 중에 일부분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나온 거고, 단지 교회가 7월 말에 조금 완화가 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고 성가대에서 마스크 없이 노래를 한다든지 식사를 같이 하는 과정 중에서 밀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 전체에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계속 감염은 나오겠지만 원발성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래도 확진자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곳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증상이 없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40%, 많게는 80%, 90%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이 교회 말고도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 카페도 걱정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파주에 있는 한 카페요. 이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가 현재까지 40명이 넘었습니다.
차를 먹는데 쓰고 있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마스크를 걸치고는 있지만 다 입으로 내리니까. 확진자가 많이 돌아다녔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불안하긴 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 정 교수님, 뭐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왜 그런 상황인지 아는데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숍이요, 이런 카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번 주말부터 갑자기 폭염도 오고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킬 수밖에 없고 밀폐된 공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일 사실 걱정이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네, 이번에도 초반에 카페라든지 롯데리아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감염이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고 지금도 커피숍 한 곳에서 40명이 넘게 감염자가 나왔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감염되는 경우가 가족 간 감염이 더 많고 가족들이 또 사회생활하면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곳이 저는 카페,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그냥 뭐 지침을 지켜라. 어떤 지침을 지키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침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카페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절대로 앉아서 어떤 담소나 대화나 음식을 드시거나 커피를 마시지 말고 바로 가지고 나가는 테이크아웃식으로만 제한을 한다든지 식당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가림막을 정부에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인용 가림막을 해주든지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안전하게 어느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대부분 그것도 테이크아웃을 권장하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죠. 마스크 벗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화를 하지 마세요.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많은 근원이 된 것은 전 카페나 식당이 아마 감염의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마시고 먹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도 좀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때문에 이번 연휴를 통해서 확진자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올려서 3단계까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 경기 상황은 지난 2월, 3월 대구 경북의 집단 감염 사태를 떠올리게 하지만 감염 양상이나 방역 대응 측면에서 그때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3단계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그 격상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버리면 그 효과를 보는 데는 3, 4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조절이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빨리 단계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저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천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3단계 빨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올리면 어떻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뀌는 겁니까? 지금처럼 확산세가 100명이 200이 되고 200이 400이 되는 과정이 반복이 된다면 수도권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3단계가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정지가 되고 도시는 유령 도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런 공공사회시설을 저희가 이용할 수가 없죠. 카페나 식당도 마찬가지고 학교는 휴교를 해야 되거나 원격 수업을 해야 됩니다. 직장은 재택근무를 대부분 권장하게 되고 기본적인 병원이나 약국 그리고 아주 일반 기본적인 사람들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경제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이 완전히 셧다운, 그러니까 중지가 되는 상태라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최대한 방역을 빨리 해서 3단계로 올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게 중요하지만 만일에 이번 주 내내 계속 이런 식으로 100명, 200명 이상 확산세가 증가된다면 3단계로 수도권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급증한 배경에는요,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시 공휴일도 만들고 외식 쿠폰도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파들이 모이는 그런 휴가지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수 있고 더운 날씨 탓에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라도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면 어김없이 그 유행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모든 나라가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내수경제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전문가가 방역 전문가 의사가 보셨을 때는 이 부분이 정말 국민들에게 좀 느슨해도 되는 건가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 같습니까? 네, 연휴 기간을 조금 더 휴가철에 더 늘려주셨고 또 그것보다는 저는 외식 쿠폰을 발행해서 식사를 권장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라리 그것을 그냥 뭐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식사를 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서 감염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조금 간과한 면이 있고 일본이나 유럽을 보더라도 일본도 여행을 권장하면서 지금 확산세가 대단히 많이 늘었죠. 거의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예. 유럽도 어떤 여행을 재개하면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너무 느슨하게 우리나라 청정 지역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외부에서 계속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추세와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고 단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해 주시고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방어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많이 지쳤고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물론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보다는 방역이 더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좀 정부 책임을 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휴일도 오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15일부터 많이 커졌는데 그 전에 이제 사실 감염이 됐으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쿠폰 같은 경우는 시행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결과로서 나타나서 이 감염에 영향을 줘야지 우리가 그 책임을 물을 텐데 그것 아닌 것.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줄 수가 있겠죠.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결과론에 대한 비판이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 교수님 저 이 부분만 한번 짚고 코로나 얘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한 보도에 따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보다 위력이 한 10배에 가까운 괴물 코로나가 나타났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럼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좀 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영리한 바이러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는 감염력, 전파력을 증가시키고 어떤 그 독성은 별로 증가를 시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을 감염시키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대2차 유행이 된 것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해외 유입자에서 3개 정도의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일부 롯데리아 감염이라든지 그 양평군의 식사 모임에서 감염이 된 군을 보면 한 서너 시간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50% 가까이가 감염이 됐어요. 네. 그것은 일반적인 가족 감염보다도 훨씬 높은 감염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확산세가 증가된 것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조금 빨리 이 변종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변종이 많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방역을 하는 거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 방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과 대중시설 이용을 좀 자제를 하고 휴가는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일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느슨해진 경계심부터 다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